회장님 거기 아니에요.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 잘못 들어갔네. 회장님 정말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식탁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춘 채 40대 가정부 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눈앞에 60대 재벌 회장 태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넓은 저택에서 10년 넘게 홀로 외로움을 삼켜온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부와 재벌 회장, 신분도 나이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손길 하나로 어떻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따뜻함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 태준 회장은 그 넓은 저택에서 홀로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스미는 햇살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깊어지는 고독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던 그때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 미경은 40대 중반의 여인으로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저택의 먼지를 닦아내듯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물소리가 가볍게 흐르는 가운데 미경은 그릇을 닦으며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따뜻한 포옹이 그리워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 회장이 슬며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은 예상치 못한 온기로 미경의 가슴을 살짝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스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 손이 주는 따스함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남자의 체온,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재벌 회장, 그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죠. 그래도 그 손길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와 허리를 감싸 안을 때 미경의 가슴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저항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몸을 빼려 했지만 힘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고 말았어요. 태주는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는 회상하듯 차분했지만 깊은 외로움이 배어나왔죠. 너처럼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어. 그 순간 부엌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와 싱크대에 흐르는 물소리가 배경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경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아이를 위해 버텨온 세월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이제 이 손길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단의 유혹이었죠. 그래도 그날 태주는 그녀를 조리대에 기대게 하며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짧았지만 미경의 가슴에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입술이 스치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오랜 금욕 끝에 피어나는 감정, 그것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가슴을 누르며 그 손길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태준 회장도 창가에 서서 부엌 불빛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한 그런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놓인 갈등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죠. 미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 손길을 다시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생각이 밤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 부엌에서의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미경의 마음속에 스며든 그 온기는 잊고 지내던 욕망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태준 역시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다음날 저택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제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회장님의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설레게 했어요. 저택에 도착해 부엌으로 들어서자 태준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더 부드러웠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일 잊지 마. 태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미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갈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태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은 부드럽고 포근했죠. 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아 미경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보며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그날의 손길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태준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등장에 가슴이 다시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미경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어쩌면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두 사람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미경의 대사는 짧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이 두 사람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운은 미경의 집으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워 그 손길의 감촉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태준 회장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미경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상해보면 그 부엌에서의 시작은 정말 소중합니다. 미경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태준의 손길이 준 온기, 그것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도 생생하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그 여운은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작은 손길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요. 미경은 그날 밤
창밖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의 그 말처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다음 날로 이어졌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했습니다. 미경은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감정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회장님의 그 손길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까? 그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끌어당겼습니다. 태준 역시 밤새 그녀를 생각하며 오랜 고독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그 손길은 두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여운이 길게 남아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고하듯이요. 그날 이후 미경의 마음속에는 부엌에서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문득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태준 회장의 낮은 목소리와 어깨를 감싸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감정이 기쁨인지 불안인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평소처럼 청소와 요리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태주는 다시 부엌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때 부엌은 이미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외로운 세월을 털어놓았고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버텨온 그의 삶이 그녀의 과거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태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 그의 뺨이 붉어지자 그는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단해서 미경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춥다.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미경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세월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공허함이 이제 태준의 손길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회장, 그녀는 가정부.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끝이 두려웠죠. 미경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사로잡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잘못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이 금단의 것임을 알았지만 오랜 외로움 끝에 피어나는 따스함을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죠. 그 포옹은 따뜻하고 포근해서 미경의 몸이 저절로 기댔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가볍지만 깊이가 있어 미경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피워올렸어요. 태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그녀의 회상 속 빈자리를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문득 미경은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이제 여기 이 저택에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회상이 끝나자 현실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포옹이 더 깊어지면서 미경의 갈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 식탁에 앉히고 조용히 등을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은 강요가 아니라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그의 목을 살짝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외로움의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의 숨결이 미경의 뺨에 스치자 그녀의 가슴이 포근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포옹의 여운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따뜻함이 내 삶을 바꿔줄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 밤의 대화와 포옹은 정말 소중합니다. 미경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태준의 손길이 준 위로가 잊고 지내던 감정을 깨워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까워짐이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그 여운은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조용한 밤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요. 미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 포옹의 감촉을 다시 느껴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저택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다음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준은 다시 부엌으로 그녀를 불렀고 미경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어요. 태준은 자신의 아픔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회상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의 고독이 태준의 삶과 닮아 있다고요. 그 대화가 끝날 무렵 태준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갈등 없이 미경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묶어주었죠. 부엌의 불빛 아래 그들은 조용히 포옹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 스며든 그 따스함이 외로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워 그 밤의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회상해 보면 밤마다 가까워지는 그 거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미경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태준의 고백과 포옹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더해 주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그 여운은 길게 남아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고하듯이요. 미경은 창밖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 말처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태준 회장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미경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이 깊어지면서 미경의 마음에 작은 갈등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다음날 저택에서 태준을 마주할 때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불렀고 미경은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자 미경은 문득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일까? 그 회상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화해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안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그 대사는 짧았지만 미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여운을 느끼며 이 감정이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따뜻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듯 그 밤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태준은 미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제 저택 전체로 스며들고 있었죠.
미경은 망설이다가 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경은 문턱에 서서 가슴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방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이 너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이라 몸이 서툴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고 부끄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솔직함이 태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까이 이끌었어요. 천천히 다가와 미경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포근해서 미경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옷을 정리해주듯 손길을 더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어요. 50대가 된 몸이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따스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득 그녀는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내던 밤들, 그때의 체온이 스치듯 떠올랐죠.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하고 대신 태준의 숨결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의 마음에 작은 갈등이 피어났습니다. 이 가까워짐이 정말 괜찮을까?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시선이 떠올라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태준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키듯 따뜻했죠. 그는 미경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깊고 길어서 미경의 가슴에 오랜만에 피어나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억눌렸던 외로움을 풀어놓았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이 위로가 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아, 회장님. 미경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이 태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랜 금요 끝에 찾아온 평화를 느꼈어요. 그 순간은 격렬하기보다는 잔잔하고 깊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지는 행복 때문이었죠.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해줄게. 너만 있으면 돼.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해서 미경의 갈등을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서 더 편안해졌어요. 그 화해의 순간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포근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홀로 버텨온 세월이 이제 이 따뜻함으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태준 역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그 잠은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여운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은 그 따스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태준을 떠올리며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죠. 다음 날 저택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태준의 방에서 보낸 그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 밤은 정말 소중합니다. 미경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태준의 포옹과 속삭임이 잊고 지내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가까워짐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도 그 여운은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조용한 밤에서부터 새로운 빛을 찾으니까요. 미경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처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아침에 미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그 미소에 답했습니다. 저태간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그 밤의 체온을 다시 느꼈습니다. 문득 갈등이 스치기도 했지만 곧 화해의 기억이 그것을 덮어주었죠.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일 때 미경은 모든 걸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화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상해 보면 억눌린 욕망이 아니라 억눌린 외로움이 풀려나간 그 밤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태준의 따뜻함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 여운은 길게 남아 앞으로의 날들을 밝혀주었죠. 미경은 불을 끄고 누워 그 포옹의 감촉을 곱씹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그 바람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태준 회장의 저택은 이제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미경의 온기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이 깊어지면서 미경의 마음에 작은 기대가 피어났습니다. 다음 밤을 기다리는 그 설렘이 그녀를 젊게 만들었어요. 태준 역시 그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운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의 밤들이 이어지면서 미경의 가슴 속에는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태준이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서 미경은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태준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여자가 되라.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으면 재산 400억을 주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미경의 가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돈이라는 단어가 먼저 귀를 스쳤지만 그 뒤에 숨겨진 태준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위로하고 이 저택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의 외로움을 끝까지 함께 나누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어요. 미경은 싱크대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 몸이 좋아서 하는 말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미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그녀의 온기와 체온, 그 부드러운 포옹이 자신을 살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경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버텨온 세월이 스치듯 떠올랐죠. 그때마다 꿈꿔왔던 안정,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히 늙어가는 삶.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나이 든 몸이 주는 위로에 기대는 걸까? 재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태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미경의 갈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심만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그의 외로움이 그녀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 몸이 좋아서요. 그 말은 작았지만 미경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따뜻한 품과 포옹, 그 체온이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해준다고 느꼈어요. 돈은 단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럼 오늘부터 내 방으로 와. 그의 속삭임은 단호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잡음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끝까지 나누겠다는 화해였습니다. 부엌의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그 느낌이 너무도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그날 밤에도 여운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태준의 제안과 포옹이 계속 떠올라 가슴이 설레면서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 그 생각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죠. 다음 날 저택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볍고 밝아 보였습니다. 태준의 방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미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 아침의 제안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미경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태준의 진심이 그녀의 모든 갈등을 녹여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짜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가족의 분노와 같은 큰 파도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래도 그 여운은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서부터 새로운 행복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미경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의 그 말처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저택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그 느낌이 미경의 마음을 영원히 데워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저택에 도착해 태준을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공기는 더 포근해졌어요. 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문득 갈등의 잔재가 스치기도 했지만 곧 태준의 따뜻한 눈빛이 그것을 지워주었죠. 그 화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회상해보면 그 파격적인 제안은 사실 가장 따뜻한 고백이었어요. 미경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태준의 손길과 목소리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더해 주었어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였지만 그 제안은 그 벽을 넘어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경은 불을 끄고 누워 그 포옹의 감촉을 곱씹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함께야. 그 바람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태준 회장의 저택은 이제 진짜 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미경의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택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손이 멈칫했어요. 태준의 아들과 며느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거였죠.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자 미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던 저택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서며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 미경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아줌마랑?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미경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곧 아들이 따라 들어와 미경을 노려보았어요. 재산놀이는 년. 그 말은 날카로웠고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소문, 그 불륜이라는 오해가 다시 들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스치듯 떠올라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세월,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다시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준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지만 미경을 보는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향해 문을 가리키며 쫓아냈어요. 저택안이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숨을 고르며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너만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가 미경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태주는 미경을 조리대에 기대게 하며 부드럽게 포옹했습니다. 그 포옹은 길고 깊어서 미경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가족의 모욕과 과거의 상처가 스치듯 아팠지만 태준의 체온이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수치와 안도감이 뒤섞여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곧 화해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일 때 미경은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여자다.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포근해서 미경의 갈등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더 세게 안으며 이 순간만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부엌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그 시간, 저택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가족의 분노가 가져온 상처가 있었지만 태준의 신뢰가 그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미경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홀로 버텨온 세월이 이제 이 따뜻함으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그날 밤에도 여운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가족의 모욕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태준의 포옹이 그 아픔을 달래주었어요. 회장님의 그 말이 내 모든 걸 지켜줄 거야. 그 생각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다음 날 저택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무겁지만 희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날의 분노와 폭로는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미경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가족의 차가운 말들이 상처를 주었지만 태준의 단호한 보호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작별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거리요. 그래도 그 여운은 따뜻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폭풍 속에서 진짜 사랑을 확인하니까요. 미경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처럼 태준의 신뢰가 모든 걸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 저택은 가족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남았어요. 태준의 포옹이 미경의 마음을 영원히 데워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저택에 도착해 태준을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그것을 지워주었어요. 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문득 갈등의 잔재가 스치기도 했지만 곧 태준의 따뜻한 눈빛이 그것을 덮어주었죠. 그 화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상해 보면 가족의 분노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묶어주었어요. 미경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태준의 보호와 포옹이 그녀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폭풍이 거셌지만 그 속에서 찾은 평화가 소중했어요. 미경은 불을 끄고 누워 그 포옹의 감촉을 곱씹었습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바람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태준 회장의 저택은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미경의 눈물과 미소가 함께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태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통증이었다고 해요. 구급차 소리가 저택을 울리며 도착할 때까지 미경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 그녀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미경은 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문득 모든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그 따뜻한 손길, 밤마다 나누던 포옹, 그리고 가족의 분노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던 그 순간들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병실에 도착한 후 태준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을 불렀지만 그는 미경만을 찾았어요. 미경은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태준이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작별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고맙다, 내 몸이 날 살게 했어.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가 미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태준은 미경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며 마지막으로 그 온기를 느끼려 했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그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태준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스치자 미경은 조용히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은 말없이 길었어요. 태준은 미경의 품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이 멎는 그 찰나 미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끝낸 그의 얼굴이 너무도 편안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별 속에서도 갈등이 스쳤습니다. 미경은 문득 앞으로의 홀로 서기를 생각하며 불안해졌어요. 태준 없는 저택, 그리고 막대한 유산이 가져올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그 갈등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태준이 준 사랑과 신뢰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미경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부엌에서의 포옹, 제안받던 아침, 가족의 소란 속에서도 서로를 안아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영원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경은 홀로 저택에 남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유산을 넘겨받는 날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보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태준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 달빛이 태준의 미소처럼 느껴져 미경의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상해 보면 그 작별은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잔잔한 순간이었어요.
미경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태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데워주었어요. 자유와 유산을 얻었지만 그보다 소중한 건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때로는 이런 이별 속에서 진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요. 미경은 저택 창가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어. 그 말처럼 모든 게 부드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준이 없는 저택은 여전히 넓지만 그의 온기가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느껴지는 그 손길, 침대에서 나누던 포옹, 병실에서의 마지막 체온. 그 모든 게 미경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랜 세월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가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태준을 떠올립니다. 그의 미소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문득 외로움이 스치지만 곧 그 따뜻한 추억이 그것을 덮어주죠. 화해의 순간처럼 미경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준과 함께한 시간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 너무도 컸으니까요. 회상해 보면 뜨거운 작별은 사실 영원한 연결이었어요. 미경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태준의 사랑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미경은 불을 끄고 누워 그 마지막 포옹의 감촉을 곱씹었습니다. 영원히 그리울 거야. 그 바람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저택은 이제 미경의 공간이 되었지만 태준의 온기가 항상 함께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우면서